지금부터 제42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예, 공주시장입니다. 제42차 공주시정에 관한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은 모두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주시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공주시의 입장을 대정부 건의문으로 입장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주시에서 상반기에 8차례에 걸쳐서 신바람 정책 톡톡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를 결산을 하고 하반기 계획을 시민소통 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2회 공주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으로 공주시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시의회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공주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문도 있으셨습니다만 이번에 인증을 받게 되면 전국에서 20번째가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시민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강물관리대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은 공주시의 젖줄입니다. 공주는 금강이 있어서 형성된 도시입니다. 공주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부터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금강변에 만들어 왔습니다. 비단강이자 곰강입니다. 비단강이자 곰강인 금강을 자손만대의 삶의 터전으로 지속 가능하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 공주 시민의 책무이자 바람입니다. 올해 7월 물관리 기본법의 시행에 즈음해서 공주시는 11만 시민의 뜻을 담아서 아래와 같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주보 백제보의 수문 개방으로 금강물을 맑게 하려는 조치를 존중합니다. 한편 시민들께서 호소하는 물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건의합니다. 신관동 쌍신지구의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쌍신지구의 농업용수 공급난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버댐을 설치하고 양수장을 설치하는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위가 낮아진 금강변에 농업용 관정을 대량 개발해서 용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공주보 번역으로는 월성동, 신관동, 옥령동, 옹진동 일원이고 백제보 번역은 우성면, 금악동, 이인면, 탄천면 일원입니다. 그리고 백제보 상류에 있는 우성면 평롱리, 어천리, 죽당리, 오동리 이곳에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충하는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아울러 공주보 백제보의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백제보 상류에 있는 탄천면 14개 리에 상습적인 가뭄 피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금강물을 이 지역의 양수에서 사용하는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건의합니다. 이어서 역시 백제보 상류인 우성면 일원의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주보 하류에서 취수해서 예당저수지로 가는 도수로와 유구천이 접속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토출구를 설치해서 우성면 동대리, 단지리, 광문리, 상설리, 대성리, 옥성리 지역의 농업용수난을 해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공주보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공주 시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은
2차선 다리, 즉 공도교입니다. 제2금강교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하루 4천여 대가 통행하는 공주보 다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강하고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금강물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건의합니다. 금강으로 유입되기 전에 각종 오수와 폐수를 지천에서 정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주보로 유입되는 정안천 유역의 월산리, 대산리, 북계리, 화곡리, 그리고 백제보로 유입되는 유구천의 우성면, 동대리, 상설이, 또 사곡면, 계실리와 우성면, 용봉리 이런 8곳에 마을 하수구를 설치해서 금강 지류의 수질과 토양 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2010년 4대강 공사 때 백제 큰다리와 공주대교에 있었던 하상보호공이 각각 철거되었습니다. 이 두 곳의 하상보호공, 즉 돌보의 재설치를 건의합니다. 돌보는 수질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금강의 수위를 적절하게 유지해서 석장리 구석기 축제, 백제문화제 등 공주시 대표 축제 때 부교와 유등 설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아울러 백제보 유역에 있는 우성면 축당지구의 경우 일반 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친수 거점지구로 변경 지정해서 경관 관광단지 조성 등 친환경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게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위 사항들은 주로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관의 사업들입니다. 공주시는 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소상한 정책 자료로 작성을 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각 부처와 기관에 건의하고 민간에서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 개진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는 저희는 금강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종특별자치시 구역군과 함께 적극 참여하고 지자체 간에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강유역의 금산군, 청양군, 논산시, 서천군 등 금강유역의 지방정부들과 금강의 미래비전과 대책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자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공주시 물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공주시 물관리에 대한 공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금강 생태 조사 연구 및 시민교육, 지역 생태 해설사 양성, 그리고 공주시 물관리위원회 설치와 전담 행정조직 설치를 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안천, 유구천, 왕천천, 용수천 등 주요 공주시 지천별, 금강 지천별로 주민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제출된 공주시 제2회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해서 제출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 때 공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공주시는 이번에는 공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담아서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비사업 진행이 아니라 지방의 뜻을 충분히 담은, 따라서 분권적 시각이 금강 물관리 대책에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소구 시민소통 담당관께서 신바람 정책특보 정책 토론회 상반기 추진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 담당관 이소구입니다. 신바람 정책특보 정책 토론회 상반기 추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주시는 시정의 핵심 가치를 소통해 두고 시정 전반의 주요 정책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신바람 정책협동 프로그램을 올 3월부터 매월 1,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바람 정책협동 프로그램은 6월까지 총 8회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 계층의 시민 12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된 시민 제안은 정책 제안 40건, 민원성 건의사항 172건 등 총 212건으로 시민들이 제안해주신 40건에 대해 부서별 검토 결과 기추진 9건, 단기 추진 12건, 장기 추진 19건이며 민원성 건의사항 172건에 대하여는 5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 가능한 사항 단기 46건, 장기 41건이며 법령 및 타기관 소관 등으로 즉시 추진이 어려운 32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재검토하여 실행력 있는 해결 방안을 부탁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안자에게 처리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토론회 자료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바람 정책 소통은 토론 주제 및 대상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하는 토론회로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SNS 등을 통해 사전 의견 수렴과 찾아가는 토론회를 검토하겠으며 시민들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토론회 주제에 맞는 다양한 토론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피드백으로 시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처리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점검 및 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정책 토론회는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통하여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조준범 기획감당관께서 제2회 추가 변경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준범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 변경 예산안 편성 제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시료됨에 따라서 도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도로 확충에 따른 도시 개입 예산이 필요하며 장마,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이 안전한 생활과 원활한 농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 인프라 확충과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생활 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규모입니다.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까지 7,800억이었습니다. 이보다 2,585억이 증가한 1조 385억 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주시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예산 40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웅진동 문화관광단지 부지비 예산 284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개설 중인 도시계획 도로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55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강수량 부족에 따라서 가을 가뭄이 예상되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정개발, 배수로 및 수리시설 정비, 마을 상수도 시설 보완 및 광역 상수도 등의 80억 원을 투입했고요. 총 물 관련해서 예산을 117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자원 종합관리를 위해서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예산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시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등 생활 SOC 독합사업지 매입 37억 원, 스마트공원 구성 5억 원, 백제문화재 및 겨울문화 축제 예산,
시청사 및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설치 2억 원, 한옥마을 조격체험장 구성 2억 원, 소상공인 승리의 보증 지원 1억 원 추가, 읍면동 주민 수건 사업 200여 건에 약 6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연도 순방과 하반기 순방을 통해서 건의된 생활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42건에 1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5일부터 개회되는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8월 9일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시의회 사전 설명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기 시민안전보장계획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브리핑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민안전과장 노동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 개념과 의미는 국제안전도시는 보통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을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국제적으로 인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각종 사고와 손상에 대한 개인의 부주의 또는 예기치 못한 신경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련 사건,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 재난, 재해, 사고, 추락, 낙상, 화재, 화상, 교통사고, 약물중독, 가스등록, 일진, 실실, 자살재해, 화살, 폭행 등이 있습니다.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차 사고 및 손상 예방 확출대회에서 개최된 채택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궁금한 것을 진단하는 안전도시 현장을 기초로 시작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국제 비정부기구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공인인증을 주관하며 아시아 번역을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안전주민연구소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였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손상 진단을 하고 1000년 이상 안전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국민 신청서를 제출하고 1차 국내 현지 실사와 2차 국외 현지 실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31개국 406개 도시와 우리나라 19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인증받았으며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한 국내 10개 도시가 공인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역사문화 관광 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 유관 도시로서 그 이상의 거리만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인증을 받아 안전도시 이미지를 제거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통해 사망, 사고, 손상 현상을 분석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안전 취약계층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안전 증진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여 연령별, 계층별, 원인별 손상 사망률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간의 이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2016년도에 안전도시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도시 위원회와 그 산하에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5개 분과를 구성하여 현재 265개
안전 증진 사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안전도시 국민인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처, 공주 지역자유관계단 등 총 11개 유관기관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 1월 말에 1차 국내 실사를 받기 위해 그동안 안전증진 사업 성과를 담아 국민인청서를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8월 29일에서 30일까지 2일간 1차 국내 현지 실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2차 현지 실사를 받기 위해 영문 국민인증 신청서를 안전도시 국민인증센터에 제출하고 11월 중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민 확정을 하고 내년 1분기 중 국민 선고식을 거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오시는 모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국민인증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신바람 공주를 만드는 유관기관 단체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일부로 국회의원이요. 시장님과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지금 내용 건의를 하셨는데 이 5가지 대해서 건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그런 앞에 전제가 어떤 건지 그거 배경 설명을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권의인 의원이 공주시 입장입니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보, 백제보의 영향을 다 받는 것이 공주시입니다. 공주시민이고 그동안 피해 조사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 또 적극적으로 물리용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 강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주시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 상세한 소상한 정책 자료로 만들어서 정부의 각 부처와 의원들께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2일 날 환경부 조사평가단이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그 사이에 물관리 기본법이 시행되기도 했고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금강위협 물관리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로는 2월 22일 날 발표한 것이 불충분하죠, 당연히. 그때까지 확인된 사항만 가지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대책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불충분한 대책이었고 통합 물관리를 맡게 된 환경부의 시각이 많이 들어간 대책이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금강위협 산하기구죠. 금강위협 물관리위원회는 모든 시민의 삶을 다 배려하고 포함한 대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사항이 모든 사항을 다 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공주 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척해 나가려는 그런 것을 담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대회의 박종국 목사님. 왜 중대로 바꾸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주보 적재부의 수능 개방으로 금강로를 맑게 하려는 조치는 존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공주보가 그 대책을 지지한다는 말씀인지 한번 여쭤보시고요. 특히 공주대교에 하선 보호공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그 하선 보호공 설치를 위해서 우리 백주문화재에 그 전에 돌을 막았을 때 그 물을 방수한 것과 같을 수가 있을까? 특히 이제 저희 석정리 주기 축제에는 워낙 또 보호공만으로는 방수를 느끼지 못할 정도인데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앞에 이제 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이 안에 안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보 수문이 있든 없든 또 수문을 열어놓든 닫아놓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상황.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강물을 잘 이용하는 그리고 잘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지 보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큰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건 수단일 뿐이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주보나 백제보, 우리 공주 시민이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공주보의 백제보의 뭐 수문을 해체하거나 유지하거나 또 유지한 상태에서 개방하거나 닫거나 하는 것에 큰 영향이 없으면서 그보다 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담아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돌보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상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지금 공주대교 우리가 흔히 옥룡동다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백제큰다리 이 두 곳에 하상보호공 이른바 돌보가 있어서 그때부터 백제문화재 때 부교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몇 년 하다가 4대강 준설로 인해서 그 두 곳의 돌보, 하상보호공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4대강 공사 때 강바닥을 준설을 깊이 해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물그릇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기에 일정 수량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친환경적이면서도 그 전에 그런 수변의 축제를 가능하게 해줬던 이것을 다시 재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거고, 그거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 흐름을 좀 완만하게 해서 쇄골 방지라든지 이런 좋은 효과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공주 시민의 시각으로는 이 두 가지의 돌보가 재설치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봄에 석장리 구석기 축제 때는 아무 물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보도 없고 공주보의 수문을 개방한 상태인데도 물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매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로 돌보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희는 이것이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시에 드셨는데 일단 TJB 강준환 기자님. 농업용수가 생활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완제 같은 거 건의하셨는데, 그러면 시설에서 전제가 이 보호 개방으로 인해서 실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용수에 이런 피해가 있다고 보신 건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관련 기자체 중에서 공주시가 가장 입장 발표가 늦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공주시가 가장 심한 그런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일정 부분 논란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평단을 진영 논리고 지금 아주 크게 치달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없으신지, 시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 얘기해 주시죠. 농업용수에 피해가 있다고 호소하는 목소리를 피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피해를 정확히 조사해주자 하는 것이 또 환경부의 입장이고,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도 농업용수의 전반적인 피해를 다 조사해서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종합대책입니다.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시각을 옮기기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2월 22일 날 환경부 조사평가단이 조사하는 것이 완벽한 대책이 나온 게 아니죠. 일종의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까지 조사 연구 용역을 한 발표를 한 거죠.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 모든 종합대책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기간 동안 우리가 2월 22일 이후에 여러 가지 피해 조사, 또 지금 같은 건의, 또 그 사이에 관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평상시에 2배 이상의 관정을 개발해 드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연장돼서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하기를 바라는 거고, 저는 그 결정을 할 때 2월 22일 날 조사평가단의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출발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주만큼 금강을 잘 쓰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는 백제보를 가지고 있지만 공주시의 유역 면적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는데 배가 얼마쯤 될까요? 한 5분의 1? 백제보 유역은 전부 대부분 공주입니다. 그리고 공주보는 잘 아시지만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2차선 다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공주시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논란이 좀 복잡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시장은 반대요, 찬성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언론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질문하기에는 그 앞에 수식어가 한 5줄쯤은 붙어야 됩니다. 근데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진영 논리에 빠진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굿모닝 중청의 김갑수 기자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 전제가, 그러니까 토목개발하고 금강물 말처럼 조치를 존중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그 위원회에서는 부분 해체를 중요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건 해체를 되고, 건조한 것과 공주시가 받아들이는 차이가 너무 커서 그것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듣기에 따라서 공주보를 상시 개방하거나 부분 해체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지 않은 문제들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상시 개방 안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지 않고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로 반박이 가능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관리기본법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물관리기본법에 보면 지자체도 물관리 종합대책을 10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변경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주보나 백제보의 숨은 문제는 그 중에 아주 작은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국가물관리위원회나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정해갈 때 이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강 하구뚝의 개방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쟁점이죠. 그리고 지자체 간의 갈등이나 의견이 다른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의제죠. 하구뚝 개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 환경부 조사평가원에서 2월달에 발표한 거기에서 매여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금강 전체의 전 유역이라고 할까요? 이걸 시야에 놓고 또 세종보의 물이 공주보로 오고 공주보의 물이 백제보로 가고 백제보의 물이 하구트까지 가지 않습니까? 서해로 가고 이것을 공주시에 있기 때문에 공주보 문제만 생각을 하고 또 그 구역 관내에 있기 때문에 백제보 문제는 구역가 풀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을 넘어서는 걸 벌써 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매여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우를 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비용 문제. 저는 비용 문제는 좀 부차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 4대강 개발하는데 뭐 20조 원인지 얼마 들었다고 그러는데 비용을 그러면 잘못 쓴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적은 비용이라도 잘 쓸 수가 있고 또 많은 비용도 잘못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관련한 여러 가지 재정 사업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주보나 백제보에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시작해서 짧은 시간 동안 수십 조를 썼다 그러면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얼마를 써야 될지에 대한 면밀한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성해서 되돌리기 위한 비용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 문제를 우리가 공주 지역의 문제, 우리 시민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 걱정을 하면서 비용 때문에 그런 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논점 대 논점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추가 좀 해주시면. 네, 두 분 보내주셨는데 일단 청수의 유용한 안전도시 관련해서 편안한 정부의 2020년에 20월 제로 인증 조건에 같은데요. 담당하고 있는 노동위원장이 아까 청와대 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역량 있는 인적 네트워크라는 이라서 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과가 상당히 경북이나 이런 사업으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재미있는 축구 A매치 경기가 있다, 한일전이다 또는 자가 이강전이다 등등이다 했을 때에 뒷전에서는 흥미로운 잔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중성을 쭉 바라보고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지난 축제도 마찬가지고 돌아오는 문화재도 그렇고 휴가철에도 일정한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경무라서 특별히 좀 잘 정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제가 시작한 일이 아니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전임 시장일 때 시작해서 중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시작하고서 바로 이거는 꼭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공주시는 좀 지형도 특수하고 큰 강이 있죠. 대한민국의 세 번째 큰 강이 있고 계룡산이라는 또 큰 산이 이 인근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있고 면적이 서울의 1.4배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이른바 손상이나 재해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나 정책 우선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제안전도시 추진이 멈춰 있었던 것을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각 부서에서
연합에서 하고 시민안전과에서 잘 끌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아직 중요한 국내 실사, 해외 실사가 남아 있어서 이 과정을 잘 가서 안전도시를